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9번부터 볼 건데, 9번 문제가 제가 풀어봤을 때는 제일 어려워요. 근데, 못 풀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시간은 4분 드릴게요. 미리 힌트를 드리면, 잠깐 이거는 저랑 문제 좀 보고 갈게요. 자, 세 명 가운데 두 명이 범인이고 한 명이 범인이 아니고, 자, 두 문장을 진술하는데,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참인 진술만 하는 사람은 범인이 아니고 한 진술이라도 거짓 진술을 하는 사람은 범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범인은 한 진술 두 개를 끊었을 때 하나는 참, 하나는 거짓을 말할 수도 있고 둘 다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범인은 둘 다 참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요거는 경우의 수를 나눠서 푸셔야 되는데 힌트를 드리면 푸시면 각 사람의 첫 번째, 두 번째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다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경우의 수가 확정됩니다. 아시겠죠? 어느 정도는 노가다가 필요해요, 이 문제는. 시간은 4분을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시죠.
비교적 경우의 수를 좀 까다롭게 나눠야 되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는 풀 때 예술 점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8번 문제도 그렇지만 9번 같은 문제를 푸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편한 대로 풀어서 답만 맞추면 장땡인데, 자, 일단 2명은 범인이고 1명은 범인이 아니라고 돼 있고요. 자, 안나가 뭐라 그랬냐면은, 자, 잘 보세요. 제가 왜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냐면, 안나의 첫 번째 진술 말고는 다 누가 범인이고 범인이 아니고 사무실에 있고 없고 약간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런데 안나의 첫 번째 진술만 누가 거짓말했다는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얘 하나만 혼자 놀고 있는 거 보이세요? 저는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자. 어떻게 출발을 해보는 거냐면은 안나의 첫 번째 진술대로 이 안에 두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왜냐하면 이건 귀류법을 쓰는 거예요.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모순이 생기면 틀린 거고 모순이 없으면 모순이 없는 대로 여기서 정보를 끌어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거짓이라고, 참고로 우리가 논리 문제를 풀 때는 어떤 걸 가정해도 다 됩니다.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왜 가정하셨어요? 내 마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가정할 수 있는데 제가 가정한 이유는 얘는 좀 특이하니까. 주장의 어떤 형식이. 자, 그래서 그거 보세요. 둘 다 거짓말한 사람은 무조건 뭘로 확정돼요? 범인으로 확정돼요. 이해돼요? 이하는 범인이에요. 이항수로. 왜냐면 범인이 누가 범인이고 누가 범인이 아닌지 가려야 되니까 이렇게 기호한 거고요. 자, 그 다음. 이 안의 두 진술은 모두 거짓이기 때문에 앞에 진술도 부정하면 되고 뒤에 진술도 부정하면 돼요. 우리 가정한 대로. 자, 그랬을 때 지우가 범인으로 확정되는 동시에 지우는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확정됩니다. 자, 그러죠? 자, 그럼 보세요. 벌써 범인 2명이 확정됐죠. 자, 1명은 범인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누가 범인이 아니어야 해요? 안나가 범인이 아니어야 되죠. 1명은 범인 아니고 2명은 범인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혹시 이 사고도 어렵나요? 머리 아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항상 범인 잡기 거짓말 참놀이가 항상 어려워요. 원래 어려운 문제예요.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따라서 안나는 범인이 아니죠. 범인이 아니면 무조건 뭐만 해야 돼요? 두 진술이 모두 참이어야 해요. 자, 이 안에 두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고 가정했으니까 모두 참이어야 되는 거냐면은 안나가 어제 사무실에 있었어야 되네요.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지우가 범인이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지우는 사무실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맞지? 지우 여기 사무실에 있었잖아요. 왜냐면은 이 안에 두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지우 사무실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우가 내가 어제 저녁에 사무실에 있었잖아요. 그럼 앞에 말이 참이잖아요. 그럼 최소한 뒤에 말은 뭐여야 돼요? 거짓이어야 해요. 그러면 지우를 범인으로 하려면 안나는 사무실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충돌해요. 다시 이 안에 두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고 가정을 해버리게 되면 안나가 사무실에 있었다는 거랑 없었다는 게 충돌해요. 모순이 발생해요. 자, A를 가정했는데 모순이 나왔어요. 그럼 뭐인 거예요? 결론은 A가 아닌 거죠. 따라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이 안에 두 진술 중 적어도 하나는 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안나의 첫 번째 진술이 거짓으로 확정된 이상 안나는 무조건 범인이라는 걸 확정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오면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관문에 들어선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이게 쉽진 않지만 차분히. 이 안에 두 진술 중 적어도 하나는 참이라는 말은 둘 다 거짓일 수도 있고, 죄송해요.
둘 다 참일 수도 있고 하나 거짓 하나 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나는 무조건 뭐고? 안나는 범인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케이스를 나눠야 돼요.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은 이 안에 두 진술이 모두 참일 수도 있고 하나는 참, 하나는 거짓. 모두 참이면 이 안은 범인이 아니고 하나는 참, 하나는 거짓이면 이 안이 범인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쉽게 풀려요. 왜냐하면은 자, 모두 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안에 두 진술이 모두 참이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지우는 범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성립하죠? 지우가 어제 사무실에 없어야 돼요. 자, 봐봐. 안나가 이미 범인으로 확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지우가 범인이 아니래요. 그럼 남은 범인의 후보가 누구밖에 없어요? 이안밖에 없는데 이안이 모두 참을 말하는데 범인이 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뭐예요? 모순이죠. 그럼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안에 두 진술 중 이게 되는 거죠. 동시에 누가 범인인 거예요? 이안인 거죠. 자, 그럼 누군 범인이 아닌 거예요? 지우는 범인이 아닌 거죠. 자, 이제 조합을 맞춰보겠습니다. 안나, 이안, 지우. 자, 일단 지우는 범인 아닌 걸로 확정이 났으니까 첫 번째 진술도 T, 두 번째 진술도 T. 맞죠? 자, 그 다음에 안나, 이안의 두 진술 모두 거짓 아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진술 F인데 자, 안나는 어쩌녁 사무실에 있었다. 이게 T니까 안나의 두 번째 진술 T. 자, 이안은 어떻게 보시면 돼요? 자, 지우는 범인이 아니니까 T. 두 번째 진술, 지우가 어제 사무실에 없었다가 F네. 이러면 아다리가 딱 맞죠. 모순 없이 확정됐네. FT, TF, TT.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자, 선지 보시면 안나 범인인 걸로 확정되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안 범인인 것도 확정됩니다. 동그라미. 지우는 범인이 아니죠. 따라서 그으시면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경우의 수를 나눠서 푸는 문제였는데, 자, 제가 잘 보시면은 문제 풀 때 경우의 수 총 몇 번 나눴어요? 경우의 수를 제가 나눈 횟수 2번 나눴죠. 첫 번째는 이 안에 두 진술이 모두 거짓인지 참인지 여기서 한번 나눈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안에 두 진술 중 적어도 하나는 참이라고 했을 때 모두 참인지 하나 참 하나 거짓인지 2번 나눴죠. 어려운 문제는 경우의 수를 3번까지는 안 나눠요. 경우의 수 3번 나누면 그거 5분 안에 못 풀어요. 2번까지는 나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번 같은 문제를 맞추시려면 경우의 수를 최소한 몇 번 나눌 생각까지는 해야 돼요. 2번 나눌 생각까지는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나는 2번 못 나누겠다. 그럼 이제 9번은 못 풀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논리도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아, 나는 진짜 도저히 9번 같은 문제니까 참말, 거짓말, 범인 잡기 문제 딱 보면 알아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도저히 이 짓거리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9번 문제 그냥 보는 순간 제끼시면 돼요. 왜냐면 9번 문제 같은 게 한 문제가 나오지 두 문제가 안 나와요. 근데 최악의 선택, 차라리 나는 9번 같은 거 못, 나 젬병이라서 9번 못 풀어요. 1초 만에 제끼고 10번 풀러간 사람 잘한 사람이에요. 근데 최악의 선택은 9번을 풀겠다고 안간힘을 써서 5분 쓰고 못 풀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시험은 이제 망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번 나눌 각오를 하고 진짜 9번을 손을 댔으면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근데 솔직히 9번이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복잡한데 막 사람 머리로 못 맞출 그런 문제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훈련을 하셔야 내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이거는 시간을, 자, 논리 퀴즈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장문까지 다 풀고 마지막에 네 문제 풀어라. 처음에 건드리지 말고. 뭐 7번 같은 거는 먼저 풀어도 돼요. 근데 진짜 9번, 10번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풀어라. 시간 남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놔야 내가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과감히 버릴지 아니면 5분을 써서라도 도전할지가 판단이 돼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우에서 나누는 문제도 연습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저는 되게 쉽게 풀었는데 이거는 인접한다라는 문제의 조건만 잘 이해하면 생각보다 쉽게 풀립니다. 저는 10번이 9번보다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10번 문제를 대신에 이제 10번 문제는 마지막에 풀면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풀 수도 있어요. 10번 문제 푸는 시간에 딱 4분을, 9번은 제가 4분 드렸죠. 10번은 3분만 드릴게요. 3분 안에 풀어보세요. 풀 수 있어요. 십 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은 C를 썼으면 H를 썼대요. 자, 여기서 대우 취해 볼게요. 저희 항상 조건문을 볼 때 보면은 대우를 자동적으로 취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이 대우 취하면 어떻게 돼요? H를 안 쓰면 C도 안 쓴다. 같은 거예요. 동치. 자, 그 다음에 C랑 인접한 게 문제의 조건, 아니 D랑 인접한 게 문제의 조건상 A, B, E, H, G인 거 아시겠죠? 중에서 한 개 쓰고 그 다음에 I랑 인접한 건 H, E, F죠. 중에서 두 개 쓰고. 자, 그런데 보시면 이 H 두 개가 겹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H 중에서만 무조건 한 개를 써야 돼요. 그러면은 A 날라가고 B 날라가고 G 날라갑니다. 그리고 F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자, F 확정. F 확정. 그 다음에 E랑 H 중에서 하나 써야 됩니다. 그럼 몇 개 남았어요? 두 개 남았죠. 남은 두 개는 여기 언급되지 않은 C, D, I 중에 두 개를 써야겠네요. 자, 맞죠? 여기서 하나. 5개를 쓰는 거니까
F 하나 쓰고, 잠깐만, F 하나 쓰고, 그 다음에 E랑 H 중에서 하나 쓰고, 이거 세 개 다 써야 되네. 맞지? 조건상 세 개를 다 써야 되네. 자, 그런데 저는 뭐를 활용하고 싶은 거냐면은 요거를 활용하고 싶어요. 이것도 이제 가정인데 만약에 H를 안 쓴다고 가정해 볼게요. not H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성립해요? C도 못 써요. 문제의 조건상 여기 세 개 다 써야 되죠. 그러면 총 몇 개밖에 못 써요? 4개밖에 못 써요. 몇 개 써야 돼요? 5개 써야 되죠. 그러면은 not H면 돼, 안 돼? 모순인 거죠. 따라서 무조건 H 써야 되고 H 써야 되네요. 자, H를 쓰면 뭐도 써야 되고 C, T, I 써야 되고 그 다음에 F 써야 되고 확정이네요. 자, 볼까요? A는 안 쓰는 걸로 확정이죠. 그 다음에 C랑 D는 무조건 써야 되죠. 그 다음에 F, H, I 다 써야 되죠. 다 맞네요. 정답은 5번. 요거는 인접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논리 퀴즈 문제였고 넘어갑니다. 11번부터 11번, 그 다음에 12번, 그 다음에 이제 13번, 그리고 14번, 15번까지는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논증평가 문제라고 해요. 논증평가. 그냥 읽고 생각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풀어봤는데 엄청 특별하게 해설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슨 다 맞을 수 있는 문제예요. 얘네들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저 풀어봤는데 이 문제 좀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요 라고 했던 문제 혹시 있으신가요? 방금 11번부터 15번까지 해서. 약간 헷갈리는 게 14번 문제가 약간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답은 다 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16번 문제로 갈게요. 16번 문제는 강화역학 문제입니다. 사실은 직접적인 강화역학 문제는 작년에는 이 문제 하나였어요. 재작년에 강화역학 문제가 꽤 어려운 문제가 3개가 나왔는데 올해는 한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도 되게 한 문제지만 잘 만든 문제인데 자,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 강화역학이라는 거는 연역 논리일까요? 귀납 논리일까요? 귀납 논리야. 자,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적으로 가설이 있다고 할 때 가설과 증거와의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자, 이때 증거가 가설과 일치하면 그 증거는 가설을 뭐 한다라고 하고 강화한다라고 하고 불일치하면 뭐 한다 그래요? 자, 약화한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건데 일치를 판단하는 기준과 불일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일치는 되게 관대하게 판단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세세한 것까지 따지지 않고 결이 같으면 인정해줘요. 반대로 불일치는 엄격하게 판단해요. 엄격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가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증거여야 돼요. 정황 증거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자들이 강화를 할 때 판단하는 기준과 약화를 할 때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경쟁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자, 경쟁 가설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의 현상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주가 창조됐을 때를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우주의 창조를 첫 번째는 우연에 의한 빅뱅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신이 창조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때 빅뱅 이론과 창조는 경쟁 가설이 돼요.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아니지 뭐 신이 빅뱅의 방식으로 창조했지라고 혼합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경쟁 가설이 돼요. 자, 그랬을 때
경쟁 가설 모두와 일치하면, 이거 제가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쪽 손도, 자, 이게 뭐냐면 심판이 손 들어주는 거야. 자, 이쪽 손, 얘가 이긴 거죠. 심판이 얘가 이기면 이렇게 손 들어줘요.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이 이기면 심판이 이렇게 손 들어주는 거야. 근데 심판이 두 손 다 들어줬어. 둘 다 이겼다는 거야. 그럼 둘 중에 누가 이긴 거야? 판정이 안 되는 거죠. 1대1인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이제 중립이라고 하는데, 선지에서는 중립이라는 용어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중립이라는 건 뭐냐면은, 경쟁 가설 모두와 일치하면 어느 한쪽을 강화한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거를 선지에서 강화한다라고 하면 틀리게 돼요. 이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이 중립 개념으로 틀리게 만든 문제가 제정이 나왔어요. 자, 16번 같은 경우에 자, 두 가지의 가설이 등장합니다. 푸는 시간은 제가 3분 30초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자, 같이 볼게요. 그러면 일단 냄새 가설이 있고 빛 가설이 있는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냄새 가설과 빛 가설은 무슨 관계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두 가설이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개미가 냄새도 맡고 온기나 빛에도 반응하고 동시에 다 작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는 설계를 안 했는데 만약에 냄새 가설과 빛 가설 모두와 일치하는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는 냄새 가설을 강화한다라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빛 가설을 강화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은 빛 가설은 요소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온기에 반응하거나 빛에 반응하거나, 온기라는 거 온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온도에 반응한다는 증거여도 빛 가설과 부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빛에 반응한다라는 증거여도 빛 가설과 부합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온기에 반응하지 않는 게 밝혀졌어요. 그럼 빛 가설 맞는 거예요? 틀린 거야? 아니요, 틀리다고 단정하시면 안 돼요. 빛이 남아있잖아요. 빛 가설을 부정하려면은 온기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가 돼야 돼요. 다시 잘 들으세요. 제가 아까 강화는 관대하게 판단하고 약화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게 이 말이에요. 참 잘 들으세요. 온기에 반응한다는 증거 하나만 있거나 빛에 반응한다는 증거 하나만 있어도 빛 가설은 강화돼요. 자, 그런데 빛 가설을 약화시키려면 온기도 아니고 빛도 아니도가 돼요. 뭐가 관대고 뭐가 엄격이신지 아시겠어요? 다시 온기나 빛 중 하나만 충족돼도 빛 가설은 강화돼요. 그런데 빛 가설을 약화시키려면은 온기도 아니고 빛도 아니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 말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볼게요.
자, A를 봤더니 자, 냄새를 없앴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뭐랑 관련 있는 거냐면 냄새 가설이랑 관련 있는 거고, 실험 B는 불을 끄고 불을 켰다는 거니까 자, 빛이랑 관련되는 거네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 선지를 볼게요. 자, 기억을 보겠습니다. 냄새를 맡을 수 없도록 처리하는 애들이 원래의 길로 간대. 자, 그럼 이거는 냄새의 역할을 부정하는 거죠. 맞지? 기억은 냄새 역할을 부정하는 증거예요. 그럼 되게 편하게 뭐 약화? 냄새 가설 약화를 주시면 됩니다. 정면 부정이니까. 그래서 기억은 정반대로 진술했죠. 약화한 걸 강화라고 했으니까 바로 그으시면 돼요. 자, 니은부터 볼게요. 실험 B에서 불이 켜진 길의 온도가 그렇지 않은 길의 온도보다 더 높았지만 개미들이 모두 불이 꺼진 길만을 이용했다면 빛가설은 무엇된다? 약화된다. 자, 잘 들으세요. 빛가설이 자, 실험 B에서 불이 켜진 길의 온도가 그렇지 않은 길의 온도보다 더 높았지만 개미들이 모두 불이 꺼진 길만을 이용했다면 빛가설은 약화된다. 자, 위에 B의 실험을 볼게요. 개미들이 어땠는지. 원래 개미들은 어떻게 훈련됐어요? 불이 켜진 길만을 이용하도록 훈련했어요. 원래는 B에서 자, 불이 켜진 길만을 이용하도록 훈련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팅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용하던 길에 불을 끄고 그리고 이용하지 않던 길에 불을 켰어요. 이게 실험이에요. 자, 그리고 선지를 봤더니 불이 켜진 길의 온도가 불 어디 켜졌어요? 여기네요. 여기죠. 온도가 높았대요, 낮았대요? 높았대요. 그 다음에 불이 꺼진 길의 온도는 낮은 거죠. 개미들이 어디로 이동했대요? 여기로 이동했대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원래는 불이 켜진 길로만 이용하도록 훈련을 받았는데 불을 껐음에도 불구하고 뭐인 거예요? 불을 껐음에도 불구하고 일로 이동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의 역할이 일단 부정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이 일단 부정된 거예요. 이거 좀 가. 자, 그러면 일단 빛의 역할을 부정한 상태에서 자, 온도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빛가설이 만약에 강화되려면은 뭐면 되냐면은 온도를 참조해서 했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빛의 역할을 부정한 상태에서 개미들이 빛에 따라 행동한 건 아니지만 온도에 따라 행동한 건 맞으니까 빛의 역할은 부정됐지만 온도가 살아있다. 자, 그러니까 맞다. 라고 하면 강화가 돼요. 자, 그럼 이제 보는 거예요. 이용하던 길에는 원래는 불이 없고 자, 온도가 낮았어요. 그 다음에 이용하지 않던 길에는 불이 있고 자, 온도가 높았어요. 자, 그러면은 원래 개미는 불이 켜진 길만을 이용하도록 원래 했죠. 그러면은 불이 켜진 길은 온도가 어때야 돼요? 온도가 높아야 되죠. 그럼 만약에 온도가 유효한 변인이 되려면 개미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온도가 높은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불이 켜진 길로 가야 되는 거죠. 빛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온도 때문에.
근데 온도도 어디로 갔어요? 낮은 길로 갔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빛도 부정됐고 뭐도 부정됐네. 둘 다 부정됐네. 그러니까 뭐 되네? 약화되네. 이렇게 판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니은 선지를 판단할 때 그렇게까지는 판단을 안 했을 수 있고 아마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풀어가지고 약간 얻어 걸릴 수가 있어. 이런 거야. 빗대로 안 했네? 그러니까 틀리네? 이런 큰일 나요. 왜?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얻어 걸려도 맞추도록 설계를 해놨어. 왜? 빗대로 안 했네? 원래 뭘 봐야 돼? 온도도 봐야 돼. 근데 만약에 진짜 출제자가 악마스럽게 해가지고, 자, 빗대로는 안 했네? 근데 뭐대로는 했네? 온도대로는 했네라고 문제를 설계하는 순간 이게 약화가 안 돼요.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 사탄짓은 안 했어요. 빗대로 했네? 자, 그 다음에 뭐를 검사했어요? 온도를 검사했는데 보니까 뭐대로도 안 한 거예요. 온도대로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빼박 약화가 맞아요. 왜? 둘 다 부정했으니까. 빛도 부정했고 온도도 부정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를 그냥 빛 때문에 빛으로 안 한 거네. 빛의 역할을 안 한 거네. 그러니까 약화네라고 판단했으면은 잘못 판단하신 거예요. 왜? 뭐도 검사해야 돼요. 온도까지도 검사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맞추셨다고 하더라도 맞추신 분들이 대부분 빛이랑 온도 이중으로 검사 안 하고 그냥 빛에서 그냥 그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한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행인 게 선지 간섭 때문에 얻어 걸려가지고 맞출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건 올바른 풀이가 아니에요. 조금만 이렇게 꼬았으면은 16번 문제 정답률 15%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빛과 온도가 모두 부정돼.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강화 약화가 이런 게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A의 개미들은 원래 길을 이용하였지만 B의 개미들은 다른 길을 이용했다. 자, 이것도 정리를 할게요. 이거 지우고 정리할게요. A의 개미들은 원래 길을 이용하였지만 질문. A의 개미들이 원래의 길을 이용하였다면 이거는 냄새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따라서 기억이랑 똑같습니다. 무슨 가설 약화? 냄새 가설 약화. 자, B 다른 길을 이용했대요. 다른 길을 이용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 다른 길을 이용했다라고 하면 말이 돼요? 빛에 따라 이동했다라고 하면 말이 되죠. 불, 빛. 자, 이건 강화를 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빛이라고만 설명할 수 있으면 온도 설명할 필요 굳이 있다 없다? 없어요. 빛만 유효해도 이거는 빛가설을 강화합니다. 빛가설을 강화하려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빛가설을 약화하려면 빛과 온도 두 개를 닦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네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니은 선지에다가 별표. 두 개를 다 부정해야 된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두 개 다 부정되니까 약화인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부정하는 걸로 해설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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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의 실험에서는 네. 훈련할 때 불이 켜진 길만을 이용하도록 훈련했으니까 네. 불이 안 켜졌으면 이용하지 않는 걸로만 설정. 근데 이제 불이 켜진 길만을 이용을 한 게 밑에 그 니은의 조건으로 보면은 온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해석이 가능한 거냐면은 개미들이 불이 켜졌기 때문에 이용한 게 아니라 온도 때문에 이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떻게 비유를 들어보자면은 얼음판 예를 들어서 개미들이 얼음판만 걷도록 훈련됐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개미들이 왜 얼음판을 걸을까요? 예를 들어 온도가 차가워서 걸었다라고 해도 말이 되지만 얼음판은 매끄럽잖아요. 매끄러운 그 느낌 때문에 걸었다라고 해도 설명이 되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자, 실험에서는
불이 켜진 길만을 이용하도록 결과적으로 훈련이 됐지만 불이 켜진 길이 보시면은 온도가 더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개미들은 이거를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 길을 가도록 훈련됐을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거를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빛과설을 부정을 하려면 이 개미들의 이 결과가 첫 번째는 빛 때문에도 아니고 두 번째는 온도 때문에도 아니야. 빛과도 반대되면서 동시에 온도와도 반대되는 결과가 나와야 부정이 되는 거고 하나라도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면 그건 강화되는 거예요. 방금 비유 이해되세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어려워요. 다만 이제 이 문제는 그나마 니은이 다행인 게 이거 이제 오답 포인트로는 안 만들었어요. 하지만 충분히 악랄한 취재라면 이걸 오답 포인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은 선지의 별표. 자, 그 다음에 우리 첫 번째 장문 21번, 2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숫자가 많았는데 이것도 이제 분야는 확률이고 수학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은 아까 제가 계산해서 푸는 거 아니라고 했던 6번 문제랑 좀 비슷해요. 저는 그렇게 좀 비슷하게 풀었거든요. 자, 그래서 푸는 시간은 두 문제 합쳐서 5분 드릴게요. 오늘 이제 이 두 문제 마지막으로 풀어보겠습니다. 5분입니다.
다 읽으셨죠? 볼게요. 키나의 게임이라는 건데 뭐 내용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관은 뭐예요? 확률이 변할까 안 변할까? 그러니까 자, 10개 중에 하나의 금반지가 있는데 네, 1번 방을 골랐어요. 근데 이제 키나가 한 방을 열어줬는데 그 방에 이제 구리반지래. 그랬을 때 나한테 이제 옮길 기회를 주는 거야. 당신 1번 방에 금반지가 있는 걸 유지하실래요? 다른 방으로 옮기실래요? 할 때 그냥 있는 게 이득이냐, 옮기는 게 이득이냐를 묻는 거예요. 결론은 뭐가 이득이라는 거예요? 옮기는 게 이득인데 어떤 조건 하에서냐면은 티나가 어느 방에 구리반지가 있는지 알고 우리에게 문을 열어준다라는 조건에서는 옮겼을 때 조금 더 이득. 그러니까 자, 처음 고른 방 그대로 지키면은 이런 겁니다. 티나는 어느 방에 있는지 알고 열어주기 때문에 티나가 열어준 방에 구리반지가 있는지는 사실 우리의 최초 확률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10분의 1 보자. 이게 일단 중요하고, 자, 근데 밑에 보시면은 그 3문단의 그 마지막 부분에 요거 밑줄 쳐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골랐던 방을 그대로 지키면 금반지를 얻을 확률은 10분의 1이지만, 그 다음, 우리가 다른 방으로 바꾸면 금반지를 얻을 확률은 80분의 9니까 0.11이다. 그러니까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상승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 하는 게 이득이다? 바꾸는 게 이득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게 이제 문제 풀려요. 다만 키나가 방을 15개를 열든 6개를 열든 7개를 열든 우리가 최초에 고른 그 방에 금반지가 있을 확률은 10분의 1에서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자, 이거는 어느 전제값에서의 설명이냐면 키나가 어느 방에 금반지, 구리반지인지 알고 연다는 전제값에서의 설명이고, 자, 만약에 깨지면 키나가 어느 방에 있는지 모르고 무작위로 열어준다면 이거 성립해요? 안 해요? 이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도 우리한테 뭘 고려하라고 그랬냐면은 키나의 방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실은 우리는 이 문단 마지막 그가 어느 방에 구리반지가 있는지 알면서 구리반지가 있는 방만 골라 열어준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이고 이 전제사실이 깨지면 달라지는 겁니다. 자, 21번은 암산해야 됩니다. 자, 처음에 골랐던 방 그대로 지키면은 방을 몇 개 열든지와 무관하게 무조건 몇이에요? 10분의 1인 거예요.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고정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 1초 만에 몇 번? 3번. 이거 계산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22번의 별표. 자, 22번이 좀 까다로워요. 기억부터 볼게요. 자, 키나가 우리가 고른 방 말고 구리반지가 있는 8개 방을, 자, 8개 방을 열었는지 9개를 열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른 방에 금반지가 있을 확률이라는 말은 선택을 지킨 거예요, 바꾼 거예요? 우리가 고른 방에 금반지가 있다는 말은 선택 지킨 거예요, 바꾼 거예요? 지킨 거죠.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뭐예요? 10분의 1인 거예요. 21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10분의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면 무조건 10분의 1인 거예요. 오케이? 이거를 여러 번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10분의 1인 거예요. 동그라미. 자, 니은을 볼게요. 자, 니은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키나가 자 열었더니 뭐래요? 무작이래요. 자, 무작이라는 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확률 계산에서 고려해야 될 전제 사실이 깨진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전제 사실이 소멸됐어요. 어떻게 소멸된 거냐면 키나가 알았다가 뭐가 됐어요? 무작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유지돼요? 깨져요? 깨지는 거예요. 그럼 그건 바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뭐 변하겠네. 10분의 1 아니겠네. 긋는 거예요. 오케이? 니은은 키나의 수수께끼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 무작위니까. 디귿. 자, 키나가 그럼 10분의 1 아니면 몇이 되는 걸까요? 사후적 해설인데. 이거는 9분의 1이 되겠죠. 왜? 하나를 그냥 날리는 거니까. 왜 이건 날릴 수가 있는 거냐면은 선생님, 아까 거는 왜 하나를 못 날리는데 지금 하나를 날릴 수 있죠? 아까 거는 키나가 알고 연 거니까 영향성이 없는 건데 지금은 키나가 모르고 연 거에서 구리반지니까 걔를 그냥 못에서 뺄 수가 있는 거예요.
9분의 1로 조금 올라가겠죠. 하지만 10분의 1이냐 9분의 1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변한다가 중요해요. 그래서 니은은 그으시면 돼요. 자, 디귿 볼게요. 키나가 우리가 고른 방 말고 구리반지가 있는 7개 방을 열어 그 안에 구리반지가 있음을 보여주었을 때, 자, 이거 알고 보여준 거예요? 무작위로 보여준 거예요? 특별한 언급 없으면 키나는 알고 보여준 거죠. 자, 그럼 방 몇 개 남았어요? 방 몇 개 남았어요? 방 3개 남은 거예요. 자, 봐봐요. 자, 방 3개이면서 키나는 알고 보여준 상황이에요. 자, 지키면 몇이에요, 확률? 0.1초 만에. 방이 3개 남든 4개 남든 5개 남든 7개 남든 중요 안 하다니까요. 그냥 지키면 무조건 몇? 10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옮기면, 자, 방 2개죠. 방 2개에 몇이 가는 거예요? 방 2개에 있을 확률이 몇인 거예요? 10분의 9인 거예요. 이해돼요? 내가 지킨 방에 있을 확률이 10분의 1인 거고 방 2개에 있을 확률이 10분의 9인 거예요. 자,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때려 맞출 확률은 곱하기 2분의 1. 그럼 내가 하나로 옮겼으면 뭐 A, B, C 남았다고 할 때 뭐 B로 옮기던 C로 옮기던 옮겼으면 2분의 1 반반이니까 20분의 9가 되겠네요. 20분의 9라고 돼 있죠? 맞네요. 디귿은 정답. 정답 몇 번? 4번. 그럼 디귿 메커니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안 바꾸면 키나가 다 알고 열어졌다는 존재하에 안 바꾸면 절대 불변. 그러면 나머지 방에 있을 확률이 7개를 깠으니까 방 몇 개가 남았어? 3개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첫 번째 방에 있을 확률이 10분의 1이면 나머지 두 방에 있을 확률이 10분의 9가 되겠죠. 10분의 9 중에 내가 2분의 1을 때려 맞추는 거니까 20분의 9겠죠. 그 다음에 안 바꾸면 죽었다 깨어나도 10분의 1인데 단 조건은 왜 이게 안 변해? 키나가 알고 열어주니까. 키나도 모르고 랜덤으로 열어주면 바뀌는 거 안 바뀌는 거? 바뀌는 거예요. 뭐 9분의 1, 8분의 1, 7분의 1, 6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키나가 알고 열어주느냐 랜덤이냐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옮기면 무조건 10분의 1 아니, 안 옮기면 무조건 10분의 1 옮기면 이득이다. 이렇게 정답은 4번입니다. 수학 문제인가요? 수학 문제 아니에요. 생각을 되게 단순하게 해야 돼요. 바꾸냐 안 바꾸냐 그 다음에 아냐 모르냐 바꾸면 이득 안 바꾸면 그대로 이 사고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내가 규칙으로 루틴을 잡아서 보세요. 저 어떻게 풀었냐면은 머릿속에서 이미 그 AI처럼 루틴을 잡아놓고 그냥 계속 21번이건 기억, 니은, 디귿이건 그것만 적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꿨어 안 바꿨어. 그 다음에 그래서 키나가 알아 랜덤이야. 이렇게. 아시겠죠? 질문 있으세요? 네, 오늘 풀려고 한 문제는 다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합격생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5분만 쉬었다가 합격생과의 간담회를 또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문제는 이제 문제풀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 OT 들어온 거 아니? 아까 OT 하나에서 왔다가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좀 이 뇌가 활동할 수 있는데 문제 잘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이따가 합격생과의 간담회 이제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다 끝났습니다. 5분만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